아이들만은 제발 배고프게 키우지 마세요. 2025년 아프리카 대륙은 여전히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아이들이 배를 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케냐의 한 작은 마을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수수밖에 자라지 않던 붉은 땅에서 한국 쌀이 자라난 것입니다. 지금 케냐산 쌀은 탄자니아와 우간다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단 3년 전만 해도 쌀이 자라지 않던 그 마을에서 말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이끈 건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한 여성의 절절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에서 건너온 따뜻한 기술과 만나 한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진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기적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1초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 나이아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에스더 케모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기적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먼 나라 한국에서요. 제 남편 키프트는 저의 전부였습니다. 제게는 3명의 아이들이 있고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조용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5년 전 갑작스러운 말라리아가 남편을 앗아갔습니다. 그날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아침부터 기운이 없던 남편은 오후가 되자 열이 올라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인근 병원까지 가려면 60km. 대중교통도 없고 돈도 없었기에 우리는 결국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에스더, 아이들만은 배고프게 키우지 마세요. 그 순간 제 세상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작 남겨진 건 메마른 붉은 땅 3헥타르와 무너진 흙집 한 채. 가뭄은 해마다 찾아오고 옥수수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말라갔고 막내 사무엘은 영양실조로 병원에도 못 가고 열흘을 앓았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이장님이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봤소? 예전엔 우리처럼 가난했지만 지금은 쌀을 수출한대요. 기술이 아주 발전했대. 그 말은 제게 뇌리를 울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국 그 나라에선 정말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나무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하얗게 떠 있었고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유언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저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그 후로 저는 절망 대신 배움을 택했습니다. 나이아 마을의 도서관에 가서 농업 관련 책을 닥치는 대로 읽고 라디오 농업 방송은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낮에는 마을 아이들을 돌봐주고 밤엔 바느질로 돈을 벌며 아이들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일 방법을 찾았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이아 지역 농업협회장이 새로 선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는 다르잖아.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포기 안 했어. 변화를 만들려는 사람이 필요해. 그 말들이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설마 했던 그 선거에서 저는 나이아 최초의 여성 농업협회장이 되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제 두 손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보겠다는 각오 하나로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이 바뀌는 그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코이카와 케냐 농림부가 주최하는 농업기술 교류 세미나 나이로비에서 개최. 처음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초청장이 제 이름으로 도착했을 때 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말했던 바로 그 기회라는 것을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버스표를 끊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나이로비로 향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붉은 흙먼지 사이로 버스가 달리던 길, 낯선 도시의 빌딩들, 그리고 처음으로 만난 한국 사람들의 얼굴. 그곳에서 저는 박지연 박사님, 한국의 젊은 여성 농업기술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첫마디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에스더 씨, 한국도 40년 전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우리도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배운 기술을 나누러 왔습니다. 그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진짜로 우리를 돕기 위해 온 거구나. 그렇게 저의 운명은, 그리고 제 아이들의 미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장 안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케냐 각 지역에서 온 농민들이, 다른 한쪽에는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제가 앉은 테이블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 적힌 그 문구를 보며 제가 정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선 박지연 박사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국의 농업 변화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까지 쌀도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 품질 좋은 쌀을 수출하고 있죠. 그 비결은 기술입니다. 기후에 맞는 품종 개발, 스마트 농업, 그리고 정성. 정성이라는 말에서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단어는 기술보다 더 깊은 뭔가를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발표에서 화면에 등장한 풍성한 논, 무인 관계 시스템.
그리고 자동 제어 시스템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기술이라는 것이 희망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휴식 시간에 박 박사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에스더 씨 혹시 관심 있으세요? 저희가 시범재배 농가를 찾고 있는데 농민협회장이시니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관심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을은 너무 척박합니다. 실패하면 어쩌죠? 박 박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스더 씨, 실패는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보다 중요한 건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이 메말라도 포기하지 말고 아이들을 부탁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 한국팀에게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 침대에 앉아 오래도록 아이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사무엘이, 그레이스가, 데이비드가, 배고프다고 울던 아이들이 언젠가 쌀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저는 이 일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아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과 사람을 허락해 주세요. 그 사람은 아마도 한국에서 온 그들이겠지요. 나이로비에서 돌아온 날, 마을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맑은 하늘 아래에서 제게 쏟아진 것은 환영이 아니라 의심과 조롱이었습니다. 에스더,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온 거야? 쌀이 이 땅에서 자란다고? 여긴 옥수수 아니면 콩이야. 한국이 우리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겠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냐? 가장 크게 반대한 사람은 키파 오렘이었습니다. 이 지역 상인조합 회장으로 수십 년간 옥수수 유통을 도맡아온 인물이죠. 그의 말에 많은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스더, 농업협회장은 협회나 챙기지 왜 실험을 하려고 해? 아이들만 배고프게 될 거야. 그 말에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무리한 걸 시작하는 걸까? 하지만 숙소에서 나누었던 박 박사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그랬어요. 처음엔 모두가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누군가는 먼저 해봐야 바뀌는 거예요. 그날부터 한국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건국 12호라는 신품종 쌀 종자가 도착했고 한국농업진흥청 소속 기술자 김태우 씨도 나이아 마을로 파견되었습니다. 김 기술사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무척 섬세하고 진지한 분이었어요. 토양은 예상보다 산성도가 높군요. 관계 설비 없이 그대로 심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한국팀은 바로 지하수 조사를 시작했고 태양광 펌프를 이용해 관계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계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물은 나오네. 근데 이게 쌀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저 기계들 어쩔 건데? 저는 일일이 설명하고 때로는 부탁도 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믿어주세요. 실패해도 저는 다시 해볼 겁니다. 모내기 당일 제 아이들 사무엘과 그레이스, 데이비드가 작은 손으로 모를 하나하나 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 박사님은 말했죠. 에스더 씨, 한국에서는 정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킬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병충해가 발생했습니다. 잎이 노랗게 마르며 줄기 전체가 시들어가는 겁니다. 한국 종자가 지역 토양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레베카, 당신 말이 틀렸어. 이건 실패야. 우리는 당신 때문에 땅을 망치게 생겼어. 마을 회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키파는 목소리를 높였고 주민들의 얼굴에는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흙바닥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순간 박 박사님이 저를 찾았습니다. 에스더 씨,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빨리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건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예요. 토양 데이터를 본부에 보내서 최적화된 2차 계획을 세워드릴게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물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깊은 지하수를 찾아야 해요.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 한 번 더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 아이들이 더는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른 아침 저는 시든 모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잎사귀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떨군 채 햇빛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박지연 박사님과 김태우 기술사님도 말없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실패는 있었어요. 박 박사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료와 물, 온도, 토양산도 모든 게 완벽히 맞아떨어지기 전까진 한두 번은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실패는 그냥 시험관 안의 실패가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아이들의 밥이고 마을 사람들의 믿음이고 저 자신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김태우 기술사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본부에서 한 가지 더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관계 설비 전문가 3명을 더 보내고 스마트 관계 센서와 병해충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신다고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네, 한국도 이 프로젝트를 진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에스더 씨 혼자만의 도전이 아니에요. 이건 케냐와 한국이 함께 만드는 변화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반대하던 키파와 마을 어른들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실패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아이들을 위한 밥을 짓고 싶습니다. 한국팀이 다시 오기로 했고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도 강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시작한 이 일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조용하던 회관에서 처음으로 조용한 박수가 들렸습니다. 무카미 아주머니였습니다. 내 손주도 더는 배고프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에스더, 이번엔 나도 도울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실패했단다. 하지만 포기하진 않을 거야. 사무엘은 제 눈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하면 되잖아요. 엄마는 잘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이 무엇인지 이번엔 엄마로서 직접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한국팀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방문보다 조용하고도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박지현 박사님은 이전보다 훨씬 단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시킵니다. 한국에서 40년 전 우리도 같은 실패를 겪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워야 합니다. 이번 팀에는 관계 전문가, 병해충 생태 분석가, 그리고 스마트 농업 장비 엔지니어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들은 첫날부터 마치 자신의 고향처럼 땅을 걷고 물을 측정하고 기술을 펼쳐나갔습니다. 지하 30m에서 맑은 지하수가 다시 퍼올려졌고 태양광 발전 패널이 논 한가운데에 설치됐습니다. 센서가 토양의 습도와 영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스마트 기기가 자동으로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는 시스템, 이른바 스마트 밸런싱 관계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의아해하며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저 기계들이 알아서 물을 준다고? 뭐야, 땅이 스마트하다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눈빛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펌프가 작동하며 맑은 물이 논 위로 뿜어져 나오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80세가 넘은 와무이 할머니는 손을 모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런 물 80년 살면서 처음 봐요. 정말 하늘에서 기적이 온 건가요? 다음날 새로운 모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계가 간격을 자동으로 맞춰주었고 아이들과 여성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무엘은 얼굴에 흙을 묻힌 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 기계야. 진짜 쌀밥이 나올 거야. 김태우 기술사님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그랬어요. 처음엔 전기도 없고 다 손으로 했죠. 그래도 계속 배웠어요. 그게 지금의 한국 농업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들판으로 나가 확인한 논바닥 위에는 아주 작지만 힘차게 솟은 푸르른 새싹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빛나는 햇살 아래 초록빛이 반짝였습니다. 성공했어요. 박 박사님의 목소리에 김 기술사님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병해충도 없고 발육 속도도 완벽해요. 이건 한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최적 성장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논을 바라보다가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말 쌀이 자라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제야 키파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돌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에스더, 당신이 옳았어. 내가 틀렸어. 이 기적은 당신이 만든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속 어디선가 응어리졌던 감정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은 조용히 찾아오는 법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마을 아이들도 어른들도 웃으며 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쌀이 자랄 거라고 믿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두가 그 기적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포기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새싹이 자라난 지 며칠 후 마을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에스더의 무모한 실험이라며 멀찍이 떨어져 있던 사람들조차 조심스럽게 논 근처를 맴돌며 물었습니다. 에스더, 혹시 우리 밭에도 이 기술을 써볼 수 있을까? 그 기계들 진짜 우리 손으로 다룰 수 있는 거야? 놀랍게도 그 중심에 키파 오렘이 있었습니다. 변화를 가장 반대하던 그가 이젠 주민들을 모아 자율적인 농업 워크숍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틀렸어. 에스더가 보여줬잖아. 우리는 단지 모르는 것에 너무 겁을 낸 거야. 키파는 마을 회관 앞 작은 공간에 스마트 관계 시스템 모형을 설치하고 박 박사님과 김 기술사님이 남긴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초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주민들은 집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들이 쌀이 자라는 논을 스케치하며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손을 번쩍 들고 말했죠. 이건 우리 엄마가 심은 쌀이에요. 이제 우리는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랑 함께 만든 기적이라고요. 아이들의 발표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선생님도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들을 껴안았죠.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쌀만 자라는 게 아니구나. 이 땅엔 희망이 자라고 있어요. 김 기술사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에스더 씨, 한국에도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논바닥에서 자식들 도시락 쌀 챙기려고 눈물 흘리던 시절. 그래서 지금의 농업은 그 눈물로 만든 거예요.
한국팀이 귀국하기 전 박지연 박사님은 마을 사람들과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전통 자개함과 함께 짧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 희망이 케냐에서 계속 피어나길 바랍니다. 기술은 흘러가도 정성은 남습니다. 한국농업진흥청 일동. 그날 밤 저는 집 앞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흙 위에 자라나는 푸른 쌀의 잎사귀들. 그건 분명 이 땅에 내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기적을 절대로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이 기술을 더 많은 곳에 전하겠다고. 이제 이 마을은 누군가의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수확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노는 황금빛 이삭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된 표정이었습니다. 수확 첫날 박지연 박사님과 김태우 기술사님이 다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기다리는 가운데 김 기술사님이 수확량을 측정했습니다. 기존 옥수수 대비 2.7배 이건 A등급 이상의 품질입니다. 순간 마을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진짜야 우리 땅에서 쌀이 자랐어. 이제 아이들 밥 걱정은 없어. 아이들은 논 옆에 앉아 쌀알을 손에 쥐고 눈을 반짝였고 사무엘은 쌀포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심은 거야? 진짜 우리가 먹는 쌀이야? 그래 엄마가 한국 사람들이랑 함께 만든 쌀이야.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함께 쌀밥을 지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퍼지는 구수한 향기. 윤기 흐르는 하얀 쌀밥에 모두가 감탄했죠. 80년을 살면서 이런 밥은 처음이에요. 와무이 할머니가 눈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밥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이후 케냐 정부는 K라이스 케냐 브랜드 런칭을 선언하고 우리 미와 마을을 시범 농가로 지정했습니다. 탄자니아와 우간다에서 수출 제한이 들어왔고 드디어 케냐 역사상 최초의 쌀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수출 선적식 날 저는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으로 거듭났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의지가 만나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한국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남편의 유언을 넘어서 다른 나라 아이들의 식탁도 책임질 수 있는 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프리카 연합농업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고 50개국 대표 앞에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농민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쌀밥을 먹이기 위해 한국과 손잡았고 그 희망이 지금 아프리카를 바꾸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여러 나라에서 기술 협력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하늘, 잘 정비된 도로, 끝없이 펼쳐진 스마트팜. 모든 것이 노력의 결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의 기적은 한국의 기적이 되고 있습니다. 케냐로 돌아온 후 K라이스 케냐 연합회가 창립되었고 전국 13개 카운티의 기술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굶지 않았고 여성 농민들도 자신감을 갖고 논에 섰습니다. 성별이 아닌 의지와 노력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농업기술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엄마처럼 한국 사람들처럼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 이제 키파는 유통대표가 되어 가장 먼저 새 기술 도입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만든 쌀 세계 최고야. 이제 아프리카도 바뀔 수 있어. 그리고 마침내 저는 남편이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웃나라 아이들까지도 굶지 않게 되었어요. 붉은 땅 위에서 자란 희망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만은 배고프게 키우지 말라는 한 남편의 유언. 그리고 이를 지켜낸 한 여성의 용기. 한국의 기술과 케냐의 희망이 만나 만들어낸 이 감동적인 이야기.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감사합니다.